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전기자기약 1부를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전기 세상입니다. 1부부터 우리가 3부는 자기 세상이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의 목차를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개와 전속 밀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전개로부터 또 전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개를 먼저 계산하고 이로부터 전위를 계산하든가, 전위를 먼저 계산하고 이로부터 전개를 계산하든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을 응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축전기, 커패시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전체와 분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기 영상법을 이용한 전위 계산, 그 다음에 힘 계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전류를 다뤄야 되겠죠. 전류는 아주 단순한 정도 수준에서 다룹니다. 전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로 이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걸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전류 회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을 다루면서 연습 문제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부를 시작하면서 1부 시작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기자기약을 공부하는가?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개의 힘, 자연계에 힘이 4개가 존재해요. 강력, 핵 내부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 이 4가지인데 이 중에서 전자기력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전기자기약은 관한 것을 다루는데, 전기자기력은 왜 중요한가, 어디에 적용하는가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질의 원자와 분자 단위에서 구조는 전자기력만으로 설명한다. 중력은 전자기력과 함께 있으면 극히 작아서 얼마나 작은지 10의 4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무시된다. 여기 전자칠판에 펜이 있어요. 요 펜의 구조를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때 전자기력 하나만을 고려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이 펜의 구조를 설명해야 됩니다. 내부 구조를. 중력이라든가 나머지는 다 무시됩니다. 이 펜뿐만 아니고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의 물질 구조는 모두 전자기력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전자기력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전기자기약입니다.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등 이공계열 학문 전 분야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적, 자기적 기초지식을 다룬다. 그러니까 전기,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전 분야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전기적, 자기적 기초지식을 다룬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사 실무에 꼭 필요한 전기자기약을 학습한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그 전기기사 관련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방법은, 용어는 학문, 물리학에 다루는 용어와 전기, 전자공학에 다루는 용어는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 전기, 전자공학 용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사용하되 필요하면 영어 용어를 변기합니다. 영어 용어를 변기하는 이유는 우리말로 됐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은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에 공식 유도도 가급적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한다. 마찬가지로 공식 암기도 최소화하고 계산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에서 어떻게 계산을 최소화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기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일반 다른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기억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가요.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기억한다. 즉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다 단순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응용이 가능해요.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본다. 그 물리학에서 보는 법칙이 모든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간단한 식 한 개나 두 개로 모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이거 전기자기학 하다 보면 식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복잡한 식은 잘 기억이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것은 잊어버려도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잊혀지는 것은 잊혀져서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잊어버린다. 이런 겁니다. 식을 외우는데 너무 걱정을 해야 하셔도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도 시험 보려면 시험을 치려면 현장에 상수는 알아야 된다. 어떤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진공중 유전율, 입실론 제로, 진공률, 투자율, 뮤제로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입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단위는 몰라도 됩니다. 단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숫자가 알아야 됩니다.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런데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4파이 뮤제로 분의 1로 그 역수로 4파이 곱하기 역수로 많이 쓰여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을 정기상수라고 합니다. 이건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4파이 뮤제로 분의 1은 이게 자기상수라고 하는데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상수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전개와 전송 별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와 전송 별도 E와 D를 합해서 전기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D가 입실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전기적 반응이에요. 어떤 물질에다 E를 가했을 때 나오는 게 D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벡터입니다. D와 E가 벡터고 E는 일반적으로는 텐서로 표시돼요. 왜 그러냐면 전개를 거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거느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주파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주파수를 거느냐에 따라서 D가 전부 다르지만은 전기기사 수준, 대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상수로 취급합니다. 입실론을 상수로 취급한다. 진공 중에서는 저게 입실론 제로입니다. 진공 중, 공기 중에서는 근사적으로 입실론 제로예요. 실무에서는 상대 유전율을 씁니다. 상대 유전율은 뭐냐면 어떤 유전율 값을 진공 값으로 나눈 거, 상대 유전율입니다. 그걸 많이 쓴다. 자, 여기에 Q1, Q2라는 전화가 있어요. 전화가 차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로 플러스예요. 그 같은 전화인 경우는 서로 밀어냅니다. 이와 같이 밀어내. 그 다음에 다른 전화라는 것은 하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서로 잡아다닙니다. 잡아다닐 때는 힘이 이게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작용되는 것이고, 멀리 이 반대 방향일 때는, 밀어낼 때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작용이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F1, F2는 같아요. 작용, 반작용으로 크게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되냐, 거리,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양쪽 전하의 곱에 비례합니다. 곱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전기상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벡터 기호가 깨져가지고 이게 안 나오게 벡터입니다. 여기 작용하는 힘 F는 비례상수 K입니다. R제곱, 양쪽 거리 제곱에 R제곱 반비례하고 Q1, Q2에 비례한다. 양쪽에 전하는 곱한 게 비례해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단위 벡터라는 게 자신을 벡터 R이라면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벡터 절대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R분의 벡터 R이 되는 거죠.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분의 Q1, Q2 앞에 상수항이 더 빠지고 뒤에가 R 3승분의 이와 같이 벡터 R이 됩니다.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건 관계없습니다. 단위 벡터를 쓰는 게 깔끔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R 3승분의 벡터 R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사양입니다. 자, 중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력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 전기력은 두 전화 사이의 힘은 쿨롱의 힘이에요. 프랑스 물리학자인 쿨롱의 힘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되냐면 두 전화 Q1, Q2 사이의 힘은 이렇게 있습니다. K 비례상수예요. Q1, Q2 나누기 R 제곱 단위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질량이 있어요. M1, M2 거리가 질량 중에 질량 중에까지 거리가 R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가 중력 상수가 있어요. 그리고 R 제곱분의 M1, M2 단위 벡터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양쪽이 비슷해요. 쿨롱의 힘이나 만유 인력이나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곱, R 제곱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양쪽의 곱에 비례합니다. 모양이 비슷합니다. 왜 전기력과 중력이 모양이 비슷한가? 그건 이렇습니다. 우주가 약 140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40억 년 전에 하나의 점으로부터 하나의 점인데 크기는 제로고 밀도는 무한대.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개념입니다. 그런 아주 작은 점이 폭발해가지고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출발할 때는 무한히 작은 점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힘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었던 힘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네 개의 힘으로 나눠진 겁니다. 전기, 자기력과 중력 외에 강력, 양력 그 네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두 개의 모양이 아주 유사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왜 유사한가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자, 전기력과 중력이 어느 쪽이 얼마나 강한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한번 알아보느냐 하면 수소원자를 보겠습니다. 수소원자를 보면 H는 가운데 프로톤 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얘는 R이라고 합시다. 그때 둘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이 작용하죠. 쿨롱 힘이. 동시에 질량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해요. 만유인력이. 어느 쪽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비션을 보세요. G는 중력입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포스 E입니다. 중력분의 전기력은 어떻게 되느냐? 거리 제곱은 약 1실 되니까 G, 중력 상수예요. G, MP, 프로톤 매스, M이 일렉트론 매스 분의 K, 전기 상수죠. 프로톤도 E입니다. 이건 플러스 E고 이건 마이너스이죠. 전화량이. 그래서 크기를 따지면 이 스퀘어입니다. 이 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한번 넣어봐요. K 비례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일렉트론의 차지가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프로톤, 뉴트론 다 곱하면은 제곱이 됩니다. 뒤에 가서. 그 다음에 중력 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그리고 프로톤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일렉트론 질량은 그 약 2000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걸 계산합니다. 이런 걸 계산할 때 합니까? 숫자 모아 지수부로 10의 몇 승한 지수부로 분류하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숫자를 좀 모아요. 955 곱하기 1.6의 제곱, 6.67 곱하기 1.67 곱하기 9.1 앞으로 모두 뽑고 이렇게 뽑아낸다. 다음에 10의 몇 승은 뒤로 다시 뽑아요. 9승, 마이너스 38승, 마이너스 11이 올라가니까 10 플러스 11, 마이너스 17이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17, 마이너스 31이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31.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0.277 곱하기 10의 40승. 무려 약 10의 40승배 큽니다. 10의 39승배에 좀 가까우면 전기력이 중력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전기력이 같이 있으면은 중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전기력만 나타나는 거죠. 전기력이 상쇄돼서거나 없을 때 그때만
이제 중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언제 정기력이 상쇄가 없냐 하면 고시세계입니다. 고시세계 하면 중력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 10의 39승에서 10의 40승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와 중력과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하량 Q에 자, 전개 E 속에 들어가 있어요. Q가 E 속에 들어있으면 어떤 힘을 받느냐면 F는 Q의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E라는 전개 속에 Q가 들어갔으면 이런 힘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 쿨롱 힘 같은 경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E는 얼마가 됩니까? F를 Q로 나누니까 K R제곱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벡터입니다. 이렇게 있고 단위 벡터.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F는 mg입니다. G라는 중력 마당 속에 중력 가속도죠. 그 속에 질량 m이 들어가면은 어떤 힘을 받습니까? mg라는 힘을 받아요. 역시 만유인력 F를 나누면 G 값은 얼마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G는 G 중력 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요게 이제 단위 벡터. 그래서 이와 같이 전개가 바로 중력 가속도에 해당한다. 중력 가속도가 바로 중력계입니다. 중력계. 그러니까 전개는 일종의 전기 가속도인 셈이에요. 두 개가 아주 유사하다. 물론 K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전기 상수는 4파이 제곱입니다. 되게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력계나 전개가 R 제곱분의 1일까? 왜 하필이면 R 제곱분의 1일까?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요. 공간은 3차원의 공간은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표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해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전개가 R 제곱분의 1로 줄어들어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해지는 겁니다. 표면적이 R 제곱분의 1로 커지니까 이를 뚫고 나가는 전개는 R 제곱분의 1로 작아져야 둘을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된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중력계도 마찬가지예요. 중력계도 공간이 R 제곱분의 1로 커집니다. 4파이 R 제곱이죠. 따라서 중력계도 거리가 지나가면 R 제곱분의 1로 줄어야 R 제곱분의 1로 줄어야 둘을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면 어떻게 되냐? 2차원에서는 2파이 R로 커집니다. 원주가.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원에서는 어때요? R 제곱분의 Q가 아니고 2차원에서는 바로 R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주가 중력이다 또는 2차원이다 그러면은 원주가 2파이 R로 커지기 때문에 중력계는 어떻게 돼요? R분의 1이 돼야 두 개 곱하면 일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걔가 R 제곱분의 1로 줄어들고 2차원에서는 R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전개나 중력계나 같아요. 그러면 똑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개와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전개는 벡터입니다. 벡터라는 얘기는 합이 벡터로 계산돼요. 합이 여기에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어요. 그럼 이 P라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우리가 어떤 관측점이에요. P에서는 어떤 전개가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전개는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로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방향이 이렇게 가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Q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이쪽이 돼요. 물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러면 P점에서의 전체 전개, R자 전개의 합은 얼마느냐? 요 E 플러스 벡터와 E 마이너스 벡터를 합한 겁니다.
즉 평행사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벡터 합이 되는 거예요. 두 벡터의 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각이 세타고 요게 2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마이너스 크기입니다. 이건 코사인 세타 2 플러스가 2 마이너스 같겠죠. 그것이 바로 2의 크기예요. 2의 크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 전개 P 지점에서 전개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즉 벡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전개는 벡터 합이다. 벡터 합이다. 자, 벡터 덧셈과 뺄셈을 여기서 되느냐인데 그래도 벡터 덧셈과 뺄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벡터가 이게 벡터 A고 이게 벡터 B고 벡터 C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기서 가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벡터가 요렇게 가는 것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나 같아요. 즉 벡터 A 플러스 벡터 B가 벡터 C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행사변 법칙이다. 또는 이제 시작과 끝만 연결하면 되는데, 따라서 벡터 C는 벡터 B는 요 B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벡터 A와 C가 있을 때 벡터 B라는 것은 벡터 B는 뭡니까? C-A예요. C-A인데 어떻게 뺍니까?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는 겁니다. 뺄셈은 벡터 B는 요 B는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건 어떤 특징이냐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아무데나 옮겨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띄어다가 옮깁니다. 요것을 그대로 이제 옮겨놨어요. 요게 벡터 B인 겁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다 옮겨놓든 간에. 그러면 요 벡터 A에다가 요 벡터 B를 두면 이 평행사변형 되는 겁니다. 벡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또는 벡터 A를 위로 옮겨놓을 수 있어요. 위로. 이렇게 요 벡터 A입니다. 옮겨놓을 수 있어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띄어다 어디다 놓든 간에 상관이 없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는데 이게 벡터 A고 이 벡터 B면은 요건 뭐냐? 이게 바로 벡터 A, B입니다. 끝점에 빼기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 뺄셈은 요 벡터는 또는 요 벡터는 A 마이너스 B, B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벡터입니다. 전부 다 벡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더해보면 압니다. 요거 더하기 이것이 이거니까 이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벡터 덧셈과 뺄셈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떼어다가 아무데나 놓을 수 있다. 요 벡터를 띄어다가 여기다 됩니다. 이렇게 띄려고 같아요. 뭐 이렇게 갖다가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이렇게 옮겨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를 하면 반드시 알고 넘어야 하는 거 하나가 단위 벡터입니다. 우리가 단위 벡터를 유닛 벡터를 번역한 거예요. 유닛은 크기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제 책에 따라서는 IJK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벡터 표시까지 하면 이렇게 위에 꺽쇠로 합니다. 꺽쇠는 단위 벡터 표시예요. 또는 책에 따라서 AX, AY, AG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기가 1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길이가 1인 벡터다. 길이라고도 하고 크기라고도 하고 절대값이라고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인 벡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모든 벡터는 자신의 단위 벡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신을 크기로 나누면 자신 단위 벡터다. 지금 깨졌는데
이런 겁니다. 자신의 크기예요. R은 자신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요. 요게 이렇게 항상 계산다. 요걸 꼭 쓰가 있습니다. 절대값을 취하면 됩니다. 절대값을 취하면 위의 절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예,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가 R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R분의 R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1인 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분 평일 단위 벡터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벡터 표시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와 같이 3, 4, 5 괄호 안에 처음 성분, X 성분, 다음 Y 성분, G 성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단위 벡터 써가지고 I 방향으로는 3, J 방향으로는 4, K 방향으로는 5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어요. 전부 I, J, K 단위 벡터입니다. 그게 방향을 단위 벡터는 거죠. 이런 경우는 I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X축 I는 1, 0, 0. J는 뭡니까? 0, 1, 0. K는 0, 0, 1이 될 수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위 벡터다. 그래서, 자, 아까 한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을 이렇게 써요. 단위 벡터를 이용하죠. 벡터 F는 크기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함수 2. 그 다음에 방향은 R 방향 단위 벡터다. 방향만 주는 거죠. 방향만 줍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단위 벡터를 R분의 벡터 R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 R분의 벡터 R로 하면은 앞에 상수를 모아요. 상수를 모으고 그러면 R분의 벡터 R이니까 R 제곱 R의 3승, R 3승분의 벡터 R 이렇게 쓰는 경우가 실전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거 같습니다. 위로 쓰나 아래 쓰나 같아요. K가 4페이지 여러분입니다. 정상수와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을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정기력선과 등전이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